위해서 덕이라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깃발의 세계사라고 한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 깃발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작은 천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깃발 하나에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것을 그 깃발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이 대단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다양한 상징이 있는데 그 국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싸구려 장사치들부터 각 경기장을 팀들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멸 농기 기싸움에서 각 마을을 대표하는 농기도 그런 대단한 상징성, 단결성,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중심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깃발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은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깃발을 통해서 집단의 존재감을 알려왔고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상해 왔습니다. 대개 깃발이 매달린 곳은 사람들 거주지보다 높죠. 우리 민가보다 높고 그다음에 사람들 눈이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해 그거는 다름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이라고 하는 신성한 곳과 닿게 만드는 매개자 역할,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깃발이.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잇는, 우리가 무당할 때 그 무자 보면은 하늘과 땅 가운데 깃대가 있죠. 깃대가 있고 양쪽에 사람이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깃발은 그렇게 하늘과 이루어지는 신성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통로로서 깃발이 있고 또 그런 신호로서 깃발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깃발의 단결성입니다. 무속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는 사제자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고 또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서 인간의 소원을 빌어주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종교이죠. 무속이라는 것은. 또 신라 진흥왕 때는 팔관이라고 해서 나라 구슬을 행하기도 했어요. 조선조에 와서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인간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 유교, 또 근래에는 기독교 이런 외교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지배계층 종교에 밀려난 우리 원래의 토속적인 종교가 바로 무속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멸 한나 지방의 세시풍속을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첫달 금음날 매굿을 쳤어요. 거기서는 우물꽃 고사꽃을 올리고 또 이어서 산신제를 모십니다. 그리고 정초 건립, 그 다음에 기고사, 다리 밟기 이런 것들이 쭉 정초에 이제 여러분 정초는 이렇게 신성한 시작이니까 신성함을 나타내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특히 이제 농사 바로 짓기 전에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필요가 있는데 농사 짓기 바로 직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또 이런 또 합국 같은 이런 마을극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무속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꽃은 공동체 단결을 도모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이런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강제로 막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을꽃들을 다 철폐하고 그 땅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런 일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깃발이 갖고 있는 단결성의 상징이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치를 높여준다. 깃발에 모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로 깃발이 갖고 있는 단결을 의미하는 상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깃발의 고유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서양에 보면은 뭐 우리 성곽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깃발을 매달잖아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도 군대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들 갈 때 앞에 깃발을 탁 높이 상징하는 그 깃발을 군대를 상징하는 그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에 내세우고 가잖아요. 그런 고유선이 있는데 마을기에도 마을문화를 표상하는 고유의 그 마을기를 상징한다. 그런 고유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김선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마을기는 진흙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도 지역은 전라북도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은 두레기의 형태다. 그러니까 두레가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이 지역은 두레가 굉장히 중요한 공농 작업의 그 중심이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레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길쌈놀이 배경은 아까 우리 이몽락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쪽은 남쪽하고 좀 다르죠. 다른 지역하고 달리 상무적인 기싸움이라고 하는 음포나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싸움, 다른 지역에서는 세배라고 하는 의례가 중심이 되고 이쪽은 특이하게 싸움이 강조되는 지역입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여기 뭐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이렇게 쭉 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약탈하려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지역이 됐죠. 중심이 됐잖아요. 아마 그런 배경으로서 진포대첩의 배경 마을로서의 금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갖고 있는 상무정신, 싸워야겠다.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더 강조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티베트 라마 불교 깃발을 여기다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깃발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상징이랄지 또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룽다, 타르초 이런 게 많이 티베트 이렇게 히말라야 이렇게 다녀보신 분도 알고 또 TV에서도 많이 소개했을 텐데 룽다라는 것은 한자로 풍마입니다. 룽다 모양이 그 바람 앞에 말 누굴 딱 들고 선 말과 같다고 해서 룽다라고 하는데요. 또 타르초는 경문기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불교 경전의 좋은 얘기들을 적어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 큰 날림으로 해서 이 좋은 경전이 온 세상에 이제 넓게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전통 역시 벤교라고 하는 원래 이 티베트 지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 우리로 보면 우리 같은 이제 무속이겠죠. 그 무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불교가 유입되면서 이제 불교 경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을 기에 깃든 민속 신앙인데요. 이거는 농신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의 인력뿐이 아니라 사람이 인력이 할 수 없는 뭐 비나 하늘이나 뭐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신, 천신, 농신을 모시게 됐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을 기이죠. 그다음에 하면 농기뺏기 유래 놀이 유래 아까 요거는 아까 음악 선생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했으니까요. 물론 멀리 올라가면 이제 소도의 그 깃대 신성한 깃대로부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 이전부터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동안에 조사된 걸 보면은 저희가 90년대 조사된 것 이전에도 60년대 이미 그런 조사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요. 역사적인 뿌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된 것은 작년인가 이걸 재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음포는 기싸움을 조사를 했고요. 함열 요 기싸움은
사실은 요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익산 전체 읍면별로 전체 토속 농악을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농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래 걸쳐서 조사를 다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물론 만가라고 하는 것도 익산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그 책자로 엮은 적이 있는데요. 그 농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농기뺏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서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다 빠뜨리지 않고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문헌이나 현장 조사를 좀 한 다음에 재현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뺏기 실체는요, 그렇게 5개 마을 혹은 이제 천남 천북을 한 개 마을로 본다 그러면 이제 5개 마을, 나누면 이제 6개 마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수동하고 교동이 1차적으로는 수동하고 교동이 1차적인 싸움입니다. 서로 형님이라고 제일 위에 형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원님을 모시는 곳하고 또 공자님을 모시는 곳하고 두 마을이 이제 서로 내가 제일 우위다고 하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부터 비롯된 싸움이고요. 2차적인 싸움은 마을이 이제 그 마을 군으로 이렇게 2개 마을 군으로 나눠요. 예, 행동하고 그다음에 천북 청남하고가 한 마을이 되고 그다음 안정리하고 수동 교동이 한 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농기뺏기라고도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깃장목 뺏기입니다. 농기 싸움이고 농기 싸움은 똑같아요. 저기 여기나 음포나. 그런데 뺏기로 보면은 깃장목 뺏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도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막 싸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거나 아니면은 모자를 쓰면 그거 뺏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하늘하고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꽁장목, 깃장목을 뺏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깃장목 뺏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특한 가락이 있어요. 각 그 마을마다 토속 풍물이 있지만은 여기 지역에는 꽃나무 풍장이라고 하는 그 꽃나무 풍장이 굉장히 독특한 가락이고 이 가락은 정말로 다시 한번 요걸 좀 주목해서 이 가락은 특징적인 가락으로 익산은 특징적인 가락으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이 무동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나무라고 하는 건데 무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풍물에 이런 굉장히 독특한 가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금열 마을굿은 여기 어차피 민속 신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국, 산신제, 정초 건립굿, 그 다음에 길고서와 다리밟기, 그 다음에 기싸움놀이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눠서 민속 신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기정놀이 같은 경우는 정초에 열리지 않고 술매기 때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쪽은 농사하고 훨씬 더 관련이 더 많아요. 물론 정초에 한다고 해도 이게 농사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저 도름 지나면 바로 농사일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농도 꾸며야 되고, 농도 갈아야 되고, 파내야 되고, 뒤엎어야 되고, 그런 또 논두렁 또 이제 태워서 병충해도 없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본격적인 농사가 진행된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풍성한 때에 술매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북쪽에서 벌어지는 기싸움하고 남쪽의 술매기에 치는 그 기놀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가락에는 이제 자진마치, 또 자진마치 부수는 가락, 꽃나무 공장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나머지 부족한 점은 일단 종합 토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